안녕하세요. 2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요즘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풀 곳도 없어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윗사람답지 못하다며 무조건 이해하라 하시는데 이러다간 제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네요. 남편과는 30이 한참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나이가 있었던 만큼 결혼 상대라는 무언의 전제하에 만남을 시작했어요. 20대에 만나 불같은 사랑을 하고 동화 같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안정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쯤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뭐 하나 유별나거나 모낭구석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네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로 했었어요.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금방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1년이 지나도록 생기질 않더군요.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잠자리도 날짜에 맞춰서 했을 만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도통 소식이 없대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진작부터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영 내켜하질 않았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냥 조금만 더 우리끼리 노력하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미루더군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게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맞춰줬던 거지요. 아무튼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도 남편도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2사람 다 문제가 있었더군요. 저는 저대로 자궁이 약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정자수가 부족하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혹스러운 이야기였고 저도 남편도 감히 서로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에게, 저는 저대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나마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나왔던 원망이었지요. 게다가 또 양가 어른들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서로의 입장을 위해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께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사위며느리 탓은 안 하실 테니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저희 나름의 묘책이었네요.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남편에게 미안해하셨고 시댁에서는 며느리인 저에게 미안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요. 한편 저희가 한창 마음고생을 하던 그때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겐 6살 어린 이제 막 30대가 된 신우가 있었는데요. 그 신우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좋게 말해서 천방지축이지 솔직히 개차반이 따로 없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의없고 제멋대로인 신우가 결혼이라니.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우는 대학 졸업 후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가 씀씀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어서 걸핏하면 어머님 아버님께 손을 벌리기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남편한테도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고 손을 벌리더군요. 그런데도 저희 남편을 포함해 누구 하나 신우더러 취업을 하라던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란 소리는 절대 안 하니 옆에서 보기엔 꽤나 한심하대요. 30도 넘은 신우를 마치 아기 다루듯이 다 같이 감싸고 돌기에 급급했달까요? 제가 나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저로서는 그저 우리 신우 팔자 참 좋네 생각하고 말 뿐이었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신우가 시집을 간다 하니 가족 모두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신우 남편은 모 경호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신우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탐탁치 않아 했지만 솔직히 신우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뭘 얼마나 기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하는 꼴을 보아하니 애시당초 어머님 아버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신우는 어머님 아버님께 거의 통보식으로 얼마를 해달라 그렇게 알려왔더군요. 저희는 1원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못해준다 하신 건 아니었지만 흘러가는 모양새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해주실 생각도 없어 보였고 뭐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이 얼마고 그걸로 2자식 다 결혼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2자식 중 하나만 시키시던지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요.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신우 말대로 7천만 원이란 큰 돈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저도 남편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긴 하대요. 그리고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인지 신우나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해 마음 상하는 날이 잦아지대요. 신우가 시집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 소식 자체에 서운함을 느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볼낯이 없었는데 괜히 한시름 덜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챙겨주려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냐면서 단 1원도 축의금이랍시고 내놓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들이를 할 때도 휴지 하나 사오기는커녕 저희 집에 들어온 선물들 중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는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우기는 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인 신우가 결혼할 때 저희는 축의금으로 300만 원 줬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오빠이고 맞이이니 그 정도는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들이 한다고 하도 오라고 해서 남편하고 갔더니 색깔 변한 사과 몇 조각에 믹스커피 한 잔을 내주대요. 그리고 남편은 또 새집에 필요한 거 사라고 돈으로 100만 원 줬고요. 그런데 이번엔 임신까지 거의 1년 동안 신우네로 거진 500만 원도 넘게 들어가게 생겼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임신한 기념으로 명품 브랜드 손목시계를 사달랍니다. 차라리 돈으로 달라 했으면 그렇게 황당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신우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금 우리도 목돈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비싼 선물은 못 해준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뭐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연락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랑 제가 사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임신을 안 해봤으니 임신한 여자 마음을 알겠냐입니다. 저는 평생 이해 못할 거래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저는 평생 애를 못 가질 거라는 저주처럼 들리더군요. 화가 나기도 전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신우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고작 그 한마디 쏘아붙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가 자기가 말이 심했다거나 그런 말을 어머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머님이 대신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의 첫마디는 임신한 것도 얼마나 힘든데 왜 사람을 서럽게 하냐입니다. 그거 시계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먹고 살만하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냐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엄마 아니랄까봐 신우랑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임신을 겪어보질 못했으니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솔직히 그때부턴 서운한 거보다 허탈하더군요. 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적어도 시조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신우가 신우 남편과 외출을 한다고 시조카 좀 봐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봐줬고 시조카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뻔했지만 옷이며 신발이며 많이 사줬지요. 신우는 얄미웠지만 시조카를 보고 있으면 그냥 아기라서 그런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많이 지쳤지요. 저는 그 사이 시험관 시술까지 시작했는데 시험관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 배에 제 손으로 주사를 놓는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보다 못하겠던지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애 없이 살자대요.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다고요. 그런데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건 바로 저희 임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임신 테스터기에서 빨간 두 줄을 본 순간 저는 기뻐하기도 전에 내가 헛걸봤나, 지금 이 테스터기가 불량인가 그런 생각부터 들대요.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아침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향했지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정말 말 한마디도 쉽게 나누지 못했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로부터 임신을 확인받은 순간 남편과 정말 병원에서 창피할 만큼 엉엉 울었네요. 저희는 바로 임신 소식을 주변에 알리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었지만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또다시 느끼게 되진 않을지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무탈하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조금 불러온 배를 보이며 양쪽 부모님들께 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동안 당신들이 죄인 같은 심정이었다며 거의 오열을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지요. 제가 임신을 확인한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합의하에 가계재정 상황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엔 아무래도 신혼애가 외벌이기도 하고 애도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저희가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처럼 돈이 나가는 날들에는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시조카한테도 신은의 사정을 아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태어날 거니까 저희도 좀 아껴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은 솔직히 못했어요. 당분간은 시조카도 저희 집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지요. 상식적으로 입덧하고 몸은 무겁고 저도 저 하나 간수하기가 힘에 부치는 마당에 제가 누굴 돌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신우가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신우가 시부모님더러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변했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시조카도 안 봐준다고 그러고 시조카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 전에 보여준 건 다 가식이었던 모양이라고 서운하다고 그랬다나요? 정작 제가 임신했다 하니까 말이라도 축하한다 소리도 없었으면서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싶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저희 부부가 애를 못 가지면 저희 재산이 자기 딸한테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좋냐고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도 한 가족으로서 오빠인 저희 남편이랑 제가 얼마나 임신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로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뻔히 알면서 속으론 저희가 애를 못 갖길 바라고 있던 거잖아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대요. 비록 살갑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저희를 향해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이후로 정말 신혼애한테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마음 같아선 상종도 안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입장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만 마주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못돼 처먹은 성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막 걷기 시작했던 무렵이었네요.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축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아무래도 저희 딸이 어리다 보니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조카는 한참 뛰어다닐 나이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조카 성격이 극성맞은 것도 한몫했고요. 저희 애는 집이 아니라 그런지 계속해서 울어대지 시조카는 쉼없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아랫집에선 시끄럽다고 계속 인터폰에 대지 신우가 시조카라도 좀 붙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럼
애를 어디 묶어놓기라도 해야겠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가더라고요. 제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아무튼 그래서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저희 애가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길래 거실에 뉘어놓고 주방에 갔어요. 정말 한 1분이나 주방에 있었을까요? 갑자기 저희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이건 우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비명소리에 가까웠어요. 놀라서 거실 쪽을 돌아보니 시조카 손에 웬 나무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저희 애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조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조카가 겁먹은 표정을 하곤 얼른 지엄마인 신우 뒤에 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봤어요. 신우애가 씩 웃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딸기에서 피가 나니까 애 병원 데려간다고 들쳐왔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발동동 구르고 저는 신우의 표정의 순간 멍하니 넋이 나갔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는답니다. 자기 애가 어리니까 뭘 모르고 그런 건데 막말로 저희 애가 죽기라도 했냐면서 왜 자기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애 놀란 거 안 보이냐면서 저더러 사과를 하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조카가 내 애한테 해코지를 한 게 맞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신우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신우가 또다시 뭘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면서 자기가 틀린 말 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지금 쟤랑 말 섞을 시간이 어딨냐며 빨리 가자고 하더니 신우한테는 입 닥치라면서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신우 남편은 시조카 챙기느라 급급했고 아무튼 일단은 저희 애부터 데리고 병원에 갔네요. 무슨 정신으로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처치하고 사진 찍고 그래도 의사 말로는 다행히 깊이 쑤신 것 같지는 않고 피는 살이 긁혀서 나는 거라고 잘 소독해주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나을 거랍니다. 혹시 고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애가 안정을 되찾고 저희는 다시 시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는 물론이고 그 상황에도 신우한테 말이라도 조용히 좀 하라 소리 한마디 안 하신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남편더러 전화드리라 했네요. 애는 괜찮을 거라 했지만 그날 일로 신우는 물론이고 그 집 식구들 전부한테 정이 뚝 떨어졌달까요? 그리고 이튿날 아버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제가 안 받고 남편이 받았는데 듣기에는 남편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신우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정확히 남편하고 아버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시키신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애가 몇 살인지 아냐, 애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냐, 실수 좀 했다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면 되냐, 네 애만 소중하냐,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나이도 어린 게 아주 귀여울라도 유분수지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짓거리면 쫓아가서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 놓을 줄 알라 했어요. 그리고 시조카 데리고 어디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소름 끼친다고 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신우도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냥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더러 어머님 아버님이 어쩔 수 없지만 네 동생하고 시조카는 다신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어요. 볼 때마다 우리 딸 피 흘리는 귀가 생각날 것 같아서 싫다고요. 남편도 대번에 이해한다면서 그러라 하대요. 자기도 신우 때문에 열받고 분통 터진다면서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어머님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먼저 저희 애는 어떤지 물으시면서 아버님께 듣기는 하셨다며 그래도 어쨌든 낫는 거 아니냐 다행이다 하시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쯤 했으면 됐다고 이제 적당히 넘어가랍니다. 저희 애야 어려서 기억을 못할 테지만 시조카는 이제 제법 커서 지금 저희가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한 걸 커서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이제라도 가서 달래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조카가 어려서 장난이 심했던 건데 고작 그런 일로 어른들 사이가 틀어져서야 되겠냐고
저희더러 윗사람답게 너그러이 품어주라나요. 먼저 전화해서 신우더러 너도 놀랐겠다.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하라고요? 시자는 시자라더니 역시 어머님도 별 수 없구나 싶대요. 저는 어머님께도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딸인 신우가 귀하듯이 저도 제 자식이 제일 귀하다고 막말로 이번엔 귀만 찌르고 말았지만 다음엔 어딜 어떻게 해코지를 할 줄 아냐고 무서워서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더러 당신이라도 예전처럼 지내고 싶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오고 시조카도 챙기라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였어요. 만약 남편이 눈치 없이 그래 알겠어 했으면 진짜 화가 났을 텐데 다행히 남편이 그런 눈치는 있어서 자기도 싫다며 어머님 아버님도 뵈러 가지 않았고 시조카도 챙기지 않대요. 이제 저희 딸 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저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지요. 한 4살까지만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 키우고 이후론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종종 연락을 해오세요. 주된 내용은 손녀, 즉 저희 딸 보고 싶단 이야기고요. 그런데 전 못됐다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답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누구든 간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교류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제 자식, 저 말고 누가 지켜주겠어요? 안 그래요?